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저번 시간 우리 교과서 진도를 나갔었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남은 과제가 이제 우리 학습지 맨 뒤에 이런 넓은 칸이었습니다. 이 넓은 칸들을 같이 우리 채워가면서 이제 마지막 범위를 다시 마무리해보고 또 부족한 부분을 채워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조선의 대외 관계입니다. 대외 관계. 명나라와의 관계가 있었고, 그 다음에 여진과의 관계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일본과의 관계가 있었죠. 이 조선 초에. 근데 이 세 나라 중에 우리가 가장 공을 들였던 나라가 바로 명입니다. 명. 명나라는 누구를 무너뜨리고 건국됐죠? 그렇죠. 몽골이 세운 원나라를 무너뜨리고 이제 명나라가 세워졌었죠. 그래서 우리는 명나라한테 무슨 외교를 한다? 사대 외교를 한다. 사대라는 게 뭐죠? 섬긴 사자를 쓰죠. 섬길 사자. 그래서 큰 나라를 섬긴다 해서 사대입니다. 사대. 큰 나라를 섬기는데 그 사대를 표현하는 방식이 뭐예요? 바로 조공이라는 것과 그다음에 책봉이라는 것이죠. 책봉이라는 것인데, 자, 여기 보시면 일단 그 먼저 일시 정지를 하고 적으시고 또 이제 아무튼 속도에 따라서 일시 정지를 계속 누르시면서 이제 필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조선이 명나라한테 뭘 파견한다? 이 조공의 의미로서 사절단을 파견한다. 사절단. 당연히 이 사절단들은 그냥 맨몸으로 갈까요? 아니죠. 이 조공 바칠 물건들을 가지고 가죠. 그렇지만 제가 말했죠. 우리한테 더 득이 되는 게 뭐냐? 바로 명나라는 조선에게 책봉을 해주지만 우리의 국왕을 인정해주는 절차를 거치지만 그 답례품이 또 아주 쏠쏠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사대 외교라는 것은 명나라를 이렇게 섬기는 의미도 있지만 경제적으로 우리가 실리를 챙기려는 그러한 속성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나머지 두 나라랑은 우리가 사대 관계라고 안 하고 무슨 정책이라 할까요? 다 교린이라 하죠. 사귈 교자, 이웃 린자. 그래서 이웃과 사귄다. 명나라한테는 사대를 하고 여진과 일본한테는 교린을 하는데, 그럼 여진과의 관계에서 교린을 하면서 어떤 회유책을 썼을까요? 그렇죠. 무역소를 설치하죠. 무역소. 여진족이 부족한 물자를 이 무역소에서 조선의 물건을 마음껏 교역을 해 가라. 그리고 혹시 조선인이 되고 싶다 그러면 이제 귀순 장려를 하는 것이죠. 귀순 장려를 합니다. 그렇지만 여진족이 가끔 못되게 굴고 계속 조선인 국경 마을을 침범을 해서 조선인들을 마구잡이로 이제 죽이거나 이제 다치게 만들고 그런 일이 있으니까 우리 세종대왕이 몇 군 몇 진을 개척했죠. 4군 6진이라는 걸 개척했죠. 누구 때? 세종 때요. 세종 때. 그래서 이 4군 6진이란 걸 만들어서 국경선을 확정짓죠. 그 국경선이 어딨냐? 참고로 제가 한번 가져와 봤는데 다른 책에 있는 내용인데 바로 이것이 바로 4군과 6진의 위치입니다. 이 4군과 6진을 개척함으로써 오늘날의 우리 한반도의 국경선 이렇게 자랑스럽게 확정을 지은 사람이 바로 세종대왕 때인 것이죠. 자, 이렇게 회유책과 강경책. 일본하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일본에 대한 회유책 역시 뭐겠습니까? 귀순 장려. 귀순 장려지만 역시 일본의 한테도 이제 매운맛을 보여준 사례가 바로 어디 정벌일까요? 어떤 섬이었었죠? 스시마 섬 정벌입니다. 한자로는 대마도라 하죠. 이것 또한 언제였다? 세종대왕. 정말 세종이 그야말로
예, 이렇게 문화적인 것뿐만 아니라 영토적인 측면에서도 아주 의미가 있는 국왕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스시마 섬을 나중에 또 돌려줍니다. 바로 우리 땅으로 이렇게 편입한 건 아니었어요. 그러고 나서 또 일본한테 우리가 뭘 해주냐, 그 뒤로 삼포 개항을 해줍니다. 삼포 개항. 삼포 개항. 여기에서 이제 그 울산과 지금의 진해와 부산 이렇게 세 개의 항구를 개항을 해줘가지고 교역을 하게 해준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기에서도 또 일본인들이 난리를 부리는 게 바로 그 삼포회란이라는 게 있었죠. 자, 어찌됐든 간에 이제 대외 관계 속에서 가장 최고로 핫 이슈가 바로 이 임진왜란이었죠. 1592년이었습니다. 임진왜란의 발단은 당연히 그 일본사에서 이제 나오는 중요한 인물이 있죠. 바로 누구였다? 맞습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였죠. 한글로는 풍신수길이라 하는데 아무튼 이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뭘 통일한다? 전국을 통일한다. 그 전국이란 말은 이제 일본의 상황을 얘기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갓 통일을 해서 불만 세력, 그 불만 무마를 위해 어디를 침략한다? 네, 조선을 침략하는 것이죠. 사실 조선은 길목이고 최종 목적지는 이제 명나라였겠죠. 자, 아무튼 결국 일본군이 상륙을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초반에는 어땠어요? 초반에 네, 어디가 털렸죠? 네, 한양. 그리고 두 번째로 큰 도시 평양이 함락됩니다. 그렇지만 누가 여기서 이제 우리의 히어로로 등장하죠? 그 이순신이 무슨 군을 이끌었죠? 이순신의 수군이었죠. 수군. 이순신의 수군도 활약하고 그 다음에 각종 의병들, 우리가 곽재우 같은 분들, 그렇죠? 의병들의 활약. 그리고 명나라가 우리나라를 지원해 준다 했죠. 그래서 무슨 연합군이 탄생했죠? 조명 연합군의 이제 공격이 있었죠. 그래서 전쟁이 소강 상태에 접어듭니다. 소강 상태. 그래서 휴전 협상을 맺어요. 맺는 게 아니라 휴전 협정을 이제 진행했지만 일본이 너무 어이가 없는 요구를 했다 했죠. 그래서 결렬이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일본이 또 쳐들어온 게 바로 정유재란입니다. 정유재란. 그 정유년이라는 것은 1597년의 일이었습니다. 그 정유재란 때 우리 저 전남 여기 구례도 털리고 저 남원까지 이렇게 짓밟힌 그런 아픔이 있었죠. 자, 그렇지만 이때도 위기의 조선을 구한 게 바로 이순신이었죠. 그 이순신의 바로 명량 대첩이었습니다. 아무튼 그 이후로 또 일본군은 전의를 상실하고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그 스트레스로 열받아 죽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본군은 철수를 하죠. 도요토미 사망. 그리고 철수. 그 철수하는 일본군을 끝까지 막으려고 했던 그 최후의 전투가 바로 이순신의 노량 해전이었습니다. 쌤이 영상도 보여준 바가 있죠. 자, 그럼 임진왜란 끝나고 어떤 영향이 있냐? 당연히 조선 어땠어요? 조선은 황폐화 됐죠. 황폐화. 뭐든지 다 나라 땅도 그렇고 인구도 그렇고, 그죠? 그다음에 문화재 소실이 됐습니다. 정말 안타깝죠. 그리고 일본은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죽고 새로운 정부가 수립됩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에도 막부죠. 에도. 토쿠가와 이에야스가 세운 에도 막부입니다. 에도 막부. 그죠? 그래서 그 에도 막부는 조선에서 이렇게 납치한 사람들, 그들이 이제 기술도 전파하고 그리고 나중에는 통신사까지 이제 받아들여 가지고 조선에서 많은 그 문화들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자, 외란 이후입니다. 외란 이후 우리가 바로 관계 회복은 하지 않고 이제 나중에 뭘 보냄으로써 통신사 파견으로 국교를 회복합니다. 회복해요. 자, 그리고 우리나라를 너무 잘 도와준 나머지 누가 쇠퇴한다? 국력 약화. 명나라가 약화되고 그 지는 명나라를 대신해서 떠오르는 바로 유목민족이었던 여진이었죠. 그 여진이 뭘 세웠죠? 후금. 후금이 명공격 하기에 이르르죠. 그래서 명나라가 우리나라한테 도움을 요청하죠.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의 그때 임금님이 누구였을까요? 선조 다음 임금님이 바로 광해군이었습니다. 광해군은 명나라를 지원하러 이제 군대를 보내긴 하지만 그렇다고 이제 후금과 직접적인 공격은 하지 않았죠. 그것을 우리가 편파적인 외교가 아니라 그렇죠. 중립 외교라고 우리가 잘 부르고 있죠. 그 광해군의 중립 외교가 바로 빌미가 돼가지고 광해군이 강제로 이제 쫓겨나서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뭐였냐? 비극이었죠. 바로 인조 반정이었습니다. 너무나도 그 성리학 질서에 충실한 나머지 그 인조는 무슨 실수를 해버리죠? 바로 명나라를 다시 추억하는 것입니다. 친명입니다. 친명. 누구를 배척하냐면 배척할 백자입니다. 후금을 배척한다 해서 우리가 사자성어로 이 용어를 씁니다. 친명 배금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명나라와 친하게 지내고 후금을 배척한다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 후금이 쳐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전쟁이 벌어지고 결국 협상 끝에 형제 관계를 맺게 된다. 그렇지만 그 형제 관계 속에서 후금이란 나라가 더 강력해져 가지고 나라 이름을 뭘로 바꾸죠? 청나라로 이제 바꾸게 되죠. 그래서 청이 조선에게 뭘 요청했을까요? 무슨 관계일까요? 형제보다 업그레이드된 군신 관계를 요구합니다. 그런데 조선은 당연히 친명 배금 그대로 유지합니다. 조선이 거부하죠. 결국 어떤 사단이 납니까? 큰 전쟁이 나죠. 청나라 황제가 직접 쳐들어옵니다. 쳐들어오고 인조는 결국 어디에 도망간다? 그 남한산성에 도망가서 겨우겨우 버티고 있다가 결국 결과적으로 인조가 청에 항복. 그 항복했단 말은 이제 군신 관계 수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항복 의식을 직접 인조가 청나라 황제 홍타이지에게 하러 가죠. 그것이 바로 어디의 굴욕이라고 우리가 표현합니까? 지금 롯데월드 자리가 있는 삼전도의 굴욕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롯데월드를 가게 되면 꼭 삼전도 비석을 가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이 양난이죠. 외란과 호란을 양난이라 합니다. 외란과 호란 이후 우리 세계관이 완전히 바뀌고 정치 운영도 완전히 바뀌죠. 그래서
호란 이후 정신 못 차리죠. 또 그 저번 컨텐츠에서 얘기했습니다. 북벌론이 있었지만 그 북벌론은 뭐냐? 청을 정벌하여 명나라와의 의리를 지키자. 아직 정신 못 차린 거죠. 그래서 결국 북벌론은 구호에만 그치고 나중에 어떻게 되죠? 예, 북학론으로 이제 바뀌게 됩니다. 청나라의 이 우수한 문물을 수용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바뀌게 된 것이죠. 바뀌게 된 겁니다. 자, 그 청나라 문물을 수용해야 한다는 의미로 그 청나라한테 보낸 사절단이 누구죠? 예, 연행사라고 합니다. 연행사. 자, 그리고요 실학이 등장하죠. 실학. 이 북학론에 의해서 이제 실학이라는 것이 우리나라에 이제 뿌리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등장 배경이 뭐냐? 당연히 청나라한테 굴욕을 당한 그 병자 호란 이후 조선 사회 변화 문제 인식이겠죠. 이러한 조선 사회가 병자호란 이후 어떻게 변해야 될 것이며 어떤 문제를 가지고 이 조선 사회를 개혁해 나가야 될 것인지, 과연 이 그 친명배금 이런 것으로 될 것인지, 그래서 이제 북학론의 의미에서 실학이 등장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런 성리학적 질서가 아니라, 물론 성리학 중요하죠. 성리학은 베이스지만 그래도 우리 민생, 농민이 있어야 곧 성리학이 유지될 거 아닙니까? 농민 생활 이런 것에 중점을 두고, 그 다음에 실질적인 우리 경제 생활, 상공업이죠. 그 다음에 우주관, 우주, 지구가 둥근다, 그리고 지구가 자전한다, 이런 등 이 과학 기술에 관심을 가진 게 바로 실학이었습니다. 실학. 그래서 대표적인 실학자들이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렇지만 역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는 더더욱 암울하게 됩니다. 양난 때문에 생겨난 그 특수한 기구가 무슨 사였죠? 비변사였죠. 비변사였는데 이 비변사의 기능이 너무 강화되니까 기존에 원래 정규 기관으로 있던 의정부와 또 누가 있었죠? 네, 육조가 있었죠. 육조의 유명 무실화가 되었다라고 저번에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붕당도 그 기능이 변질됐습니다. 원래 붕당의 초반의 기능은 공론 정치였죠. 토론 문화 이런 것들이 잘 작동이 되고 있었는데, 이 상복을 입는 기관을 두고 다툰 서인과 남인이 다툰 예송과 이제 서인과 남인이 서로 사약을 매기는 이 환국이 등장하면서 공론 정치가 약화가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일당 독재라고 이제 표현을 하죠. 일당 독재. 참 안타까운 모습이죠. 그래서 이것을 조금 해소해 보고자 한 정치가 바로 무슨 정치였다? 탕평 정치였습니다. 탕평 정치. 붕당 간의 세력 균형과 왕권 강화를 추구했다. 누구였다? 영조와 정조였습니다. 네, 이 정도 차원에서 아시고, 그렇지만 그 정조가 죽고 나서는 이제 더 최악의 정치가 찾아옵니다. 환국보다 더 최악의 정치가 세도 정치가 되겠습니다. 아예 이제 특정 붕당이 아니라 그 붕당 안에서도 가문 중심으로 좁혀집니다. 특히 어떤 대표적인 세도 가문이 있었냐? 안동 김씨와 풍양조 씨 이런 등등이 있는데, 아무튼 여러 또 성씨가 있거든요. 아무튼 이런 가문들이 정권을 순, 헌, 철 이 3대 임금님 동안 정권을 독점합니다. 그래서 안 그래도 공론 정치가 위태위태했는데 아예 붕괴가 되기에 이르르죠. 그리고 정치 기강이 문란해져서 계속 사약을 매기는 일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자연스럽게 우리 지역의 농민 생활 돌볼 수가 없죠. 그래서
그 우리 1학기 때 배운 삼정의 문란이라는 것도 바로 이런 거에서 이제 비롯된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잘 아는 홍경래의 난, 뭐 이런 등등의 농민 봉기가 발생하게 된 것이죠. 자, 그래서 일단 이렇게 마지막 범위에 대한 활동지를 정리를 해봤습니다. 정리를 해봤고 한 컨텐츠가 더 나올 겁니다. 그것은 이제 고려 시대의 연표, 그 고려 시대 이전에 고대사 우리 신라까지의 연표 한번 살펴보고 고려 시대 연표 한번 살펴봄으로써 한번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